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작자미상의 운영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천재교육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국어 수능 대비와 공무원 시험 대비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월명사의 제망매가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밑다 차려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제망매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라 시대의 향가 가운데 하나로 성녀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지은 작품입니다. 한번 제망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래는 19체의 향가입니다. 신라 시대의 향찰로 포기된 노래로 부릅니다. 성격은 애상적, 비유적, 종교적, 추모적입니다. 제재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구성은 3단 구성입니다. 기서결.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를 적었습니다. 작품을 이해하자면 신라 시대의 성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노래로 19체의 향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참신한 비유를 적절히 구사하여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함과 그 극복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예 있음에 예 이성입니다. 머뭇거리고 망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내적 갈등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죽은 누이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죽음 한 가지에 나고 한부모 가는 곳 모르온저
인생무쌍에 대해서 썼습니다.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쌍감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미타찰에서 만날라 시적 화자입니다. 낙구 낙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에 대해서 썼습니다.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재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적 믿음을 통한 재회의 다짐 설품의 종교적 성화를 했습니다. 제망매가는 참고로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어의 비유적 의미는 시어는 이른 바람, 비유적 의미는 이른이란 일찍 찾아온 예기치 못한, 바람은 시련, 가혹한 운명. 여기서 젊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떨어질 잎, 떨어질은 죽음, 잎은 누이, 죽은 누이를 말합니다. 한 가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 한 부모 같은 핏줄. 19채 향가의 특징,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사구, 이구의 3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낙구라 불리는 마지막 이구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감탄사를 두고 있습니다.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서결의 3단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누이에게 무심했던 점에 회화는 아닙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무상감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시험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났습니다.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식구를 한번 찾아보시오. 여기서는 이른 바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고전 소설. 운영전은 작자 미상입니다. 갈래는 목류소설이며 액자소설입니다. 성격은 비극적이며 제재는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남녀의 비극적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작품 이해로 조선시대 고전소설로서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목류록의 형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안평대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두 인물의 사랑과 죽음을 액자소설의 구성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유영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 김진사와 운영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형식으로 된 작품으로 조선시대 고전소설 가운데 드물게 비극적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대군이 서궁의 수헌 비단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갑 앉아 계시다가 외철쭉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시녀에게 각기 오은절구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은절구, 항구가 5글자로 된 절구, 중국 당나라 때 승행하였습니다.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군이 크게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다만 운영의 시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지난번에 선시에서도 그런 마음이 희미하게 엿보였는데 지금 이러하니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김생의 상냥문에도 여기서 상냥문은 상냥을 축복하는 걸, 상냥은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볼을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놓는 일입니다. 상냥문에도 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김생 아니냐.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연정을 의심합니다.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주군께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20도 되지 않은 데다가 다시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매우 원통한지라 목숨을 아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 한 번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천지의 귀신들이 쭉 늘어서 밝게 비추고 시녀 5사람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는데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저에게만 돌아오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제가 이제야 죽을 곳을 얻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간에 메어놓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이때 자란이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이처럼 영명하시면서도 뛰어나게 지혜롭고 청명하시면서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대구는 비록 화가 많이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제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뒤 대구는 흰 비단 5단을 내어서 5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은 시들이 가장 아름답기에 이것을 상으로 주노라. 자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이때부터 진사는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막힌 채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향한 진사의 마음이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이불과 베개에 흩뿌려졌으며 목숨은 한 가닥 실락 같았습니다. 덕이 와서 보고는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차마 임을 그리워하다 원한이 맺혀 점스러운 여자들처럼 상심하고 또 천금 같은 귀중한 몸을 스스로 던져버리려 하십니까? 이제 마땅히 깨를 쓰시면 그 여자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적하고 깊은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솜으로 입을 막고 업어서 나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사가 말했습니다. 그 계획 역시 위험하여 성심으로 호소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지란에게 진사를 맞아드리게 했습니다. 술이 3잔 정도 들어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시 뵐 수 없으니 삼생의 인연과 100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채성에서나 스스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와 운영의 인연이 이승에서 맺어지지 못하고 저승에서 맺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진사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있어서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자라는 저희들을 불쌍하여 참아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헛뿌리며 서 있었습니다. 진사가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뜯어보니 그 글에 일렀습니다. 박명한 첩,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첩 운영은 난궁께 재배하고 사례입니다. 재배 두 번째라고. 저는 변변치 못한 자질로서 불행히도 난군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갈망했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룻밤의 즐거움은 이룰 수는 있었으나 바다처럼 깊은 우리의 사랑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을 조물주,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조물이 시기한 탓으로 국민들이 알고 주군이 의심하게 되어 마침내 재앙이 눈앞에 닥쳤으니 죽은 뒤에나 이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난궁께서는 이별한 후에 비천한 저를 가슴에 새겨 근심하지 마시고 더욱 학업에 힘써 과거에 급제한 뒤 높은 벼슬길에 올라 후세의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님을 현달케 하십시오. 김진사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현달케, 벼슬, 명성, 등망이 높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 의복과 재물은 다 팔아 부처께 공양하시고 갖가지로 기도하고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의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더없이 좋겠나이다. 운영전의 주제 양면성은 겉으로 표면적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의 비극적 사랑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주제는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자유연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물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안평대군은 자신의 궁녀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을 문처여 사실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을 하였으나 대군에게 들킵니다. 김진사에게 이별 편지를 보내고 대군에게 용서를 빈 후 자결합니다. 김진사는 운영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운영이 죽은 뒤에 뒤따라 죽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권선징악의 행복한 결말 구조가 아닙니다. 보기 드물게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주요 갈등으로 적합한 것, 신분상의 한계로 인한 남녀 간의 사랑의 갈등을 말합니다.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것, 학문에 힘써 입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난군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군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 부처께 공양하기를 바랍니다. 공인들의 시기로 사랑을 계속하기 어려움.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평대군이 시기를 합니다.
다음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사는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김진사의 여리고 섬세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급히 구하여 겨우 깨어났습니다. 이때 턱이 밖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궁인이 뭐라고 대답했기에 이렇듯이 죽으려 하십니까? 김진사에게 이별을 구하는 운영입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운영이 김진사에게 준 것임.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진성으로 발언하여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빌어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운영과의 내세를 기약하는 김진사입니다. 뒷부분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전의 액자소설 내용은 바깥은 외화는 유영과 운영, 김진사의 만남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화는 운영과 김진사의 애절한 사랑, 그 외화는 운영, 김진사와의 이별, 유영의 행적, 시대는 선조, 내화는 세종, 외화는 선조,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내화는 운영, 김진사, 외화는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이 내용은 운영과 내세에 만나 사랑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